한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시점이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 조작됐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도 불법적으로 변경되었다. 그 관련된 자료와 파일 등을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거 청와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세월호 변호사 출신 의원이죠. 연결해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는 이런 관련 자료들 어디서 어떻게 찾았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안보실 쪽에서 자료를 찾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안보실. 네네. 그러니까 일전에 캐비넷에서 자료 발견했다 한 그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나온 모양이네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죠. 핵심 내용은 최초 상황 보고 시점 변경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원래는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으로 보고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게재를 해놨었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올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에 그렇게 제출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10시에 최초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9시 30분에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내용입니다. 그 근거를 찾아냈다? 네, 그 근거를 찾아낸 것이고요. 근데 9시 30분하고 10시면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해경의 1, 2, 3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간이 9시 35분입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구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시간은 9시 35분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나서 구조가 불가능하게 됐던 시간은 오전 10시 1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사실상 이 42분간이 구조의 최골든타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골든타임의 대부분을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것이죠. 과거대로 10시에 보고를 받았다면 예. 구조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불과 한 10몇 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인데 예. 지금 이 보고대로라면 30몇 분 이상의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청와대가 주장하기는 10시에 최초 보고받고 네. 대통령이 지시를 처음 한 건 몇 시라고 그랬었죠? 10시 15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시에 보고받고 15분 만에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네, 네. 알고 보니 9시 반에 보고받고 45분 후에야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 45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예, 예. 최초 보고 시점이 9시 30분이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아냈고요. 네. 이걸 10시로 언제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혹시 자료를 찾았답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대략 한 2014년 10월 23일경에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예. 그럼 10월. 세월호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후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무렵에 혹시 수정한 것 아닌가라고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 건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이라는 걸 불법적으로 변경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원래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이, 즉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이 그런 재난을 처리하는 최종 컨트롤 타워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고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다라고 발언한 뒤에 예. 그 발언에 맞춰서 재난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책임을 지고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그다음에 안보에 대해서만 청와대 안보실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말이 청와대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네. 고의적인 책임을 질 뿐이다. 말한 말을 반복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보 사안이건 재난 사항이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로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걸 구분해 놨다는 거죠. 재난 상황은 안전행정부다 이렇게. 맞습니다. 원래대로의 지침대로라면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예. 이것을 재난과 안보로 나누고 예. 안보의 경우에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재난의 경우에는 안행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예. 도의적인 책임밖에 우리는 없다라고 거짓 변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지침을 변경할 때는 원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예, 지침을 변경할 때는 그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이라든지 대통령 훈련 관리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먼저 심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장이 심사를 한 뒤에 예. 대통령이 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예. 그런 절차를 전부 다 무시하고 수기로 이런 것을 수정한 뒤에 관계부처에 배포했다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그냥 쭉쑥 써가지고 배포를 했다고요? 예, 붉은 볼펜으로 바뀐 내용을 그냥 수기로 써서 그것을 휘하 여러 부서에 배포했다라고 네.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붉은 볼펜으로 써서 배포한 시점은 언제랍니까? 7월 정도로 지금 추측하고 있고요. 7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월과 7월에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다만 고의적인 책임이 있을 뿐이다라고 발언한 뒤에 예. 그 말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누구를 수사해야 할까요? 글쎄, 그 부분도 이제 수사기관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들은 이야기, 또 지금 기사로 나온 것만 좀 놓고 본다면, 예. 일단은 보고 시점을 조작한 것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을 행사한 거니까 관련된 죄책이 성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령인 기본 지침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범죄 행위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임종석 실장의 브리핑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은 지금 예.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결정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고 국정감사 시작되는 날 거기에 물타기용이다라는 식의 논평을 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문건 발견 시기를 청와대에서는 지금 9월 27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문건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거든요, 사실은.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국가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나 도외시하는 분들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초 보고 시점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뭐 몇 달이 지난 후에 이런 식으로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정 변경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자신들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 예. 고의적인 책임을 질 뿐이다라만 반복했고요. 또 하나는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었습니다. 성실 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런데 이처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었다. 그리고 지체됐던 시간이 30분이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전 전혀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헌재의 탄핵 사유로도 인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11일 안보실의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의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의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 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 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훈령 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